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 정보가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이제 곧 열리니까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행사의 핵심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최신 여행 정보 궁금하셨던 분들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가장 큰 흐름 두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죠? 역시 지속 가능한 관광하고요. 또 첨단 기술의 융합.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네, 핵심 키워드죠. 네, 뭐 친환경 여행 상품이라든가 탄소 배출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게 눈에 띄는데 특히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보고서 보니까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국제적인 협력이 꼭 필요한 과제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보여질지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KCTI 보고서 지적처럼 이제 뭐 지속 가능성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아마 박람회 가보면 단순히 탄소 발자국 줄인 상품 뭐 이런 걸 넘어서서요. 여러 나라나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의 친환경 목표 이런 걸 제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동 목표? 네. 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 걸 보면 실제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는 뜻이겠죠. 네네. 아, 그리고 AI나 VR 같은 기술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 AI 기반 맞춤형 추천이나 뭐 스마트 관광 앱 이런 기술 활용 사례들이 언급됐는데 근데 보내주신 기사 중에는 또 이런 기술이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좀 획일적인 경험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혹시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런 기술의 편리함 이거랑 또 개인의 어떤 고유한 경험 이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를 들면 그 한국관광 데이터랩, 빅데이터 활용 이런 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결국 기술의 목표는 뭐랄까, 초개인화된 경험 제공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나만의 경험. 네. 그래서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히 여기 인기 많아요.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취향이나 뭐 필요 같은 걸 발견해서 그에 딱 맞는 좀 예측 못했던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예측 못했던 즐거움. 흥미로운데요? 네, 예를 들어 박람회 부스에서 AI 챗봇이랑 이렇게 상담하는데 나만을 위한 숨겨진 여행지 이런 걸 추천받는 거죠. 그런 경험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이런 기술적인 시도들 이거랑 더불어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축은 역시 미식이랑 K컬처죠. 그렇죠. 아, 미식여행. 이거는 지난 행사 때도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자료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미식 여행을 맛보다 이런 테마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뭐 지역 특색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각국의 푸드 트렌드 이런 거 만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2023년 9월 기준으로 월 109만 명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이런 수치를 보면요. 와, K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클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네, 그렇죠.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하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도 K 컨텐츠랑 관광 연계 분석 이게 많았던 걸 보면 이 부분이 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식하고 K컬처는 이제 뭐 한국 관광의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이거랑 맞물려서 한국 관광 백선 같은 대표 명소 소개는 기본이고요.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K컬처 체험 프로그램들, 이런 게 더 강화될 겁니다. 아, 더 깊이 있는 체험? 네, 그냥 보는 걸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경험, 이걸 제공하려는 거죠. 이런 흐름은 결국 더 풍부하고 좀 의미 있는 여행을 찾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질적으로요. 박람회 방문을 혹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들도 좀 짚어보죠. 네, 그게 좋겠네요. 지난 39회 기준으로 보면 40여 개국,
25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네, 꽤 큰 규모였죠. 이번에도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참여가 활발할 것 같고요. 아, 아시아 국가들. 이런 다양한 참여는 결국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목적지나 여행 상품 이런 걸 발견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게 B2B라고 하죠. 업계 관계자들 간의 비즈니스 미팅 중심 프로그램 이거 하고요. 아, 네. B2B. 네. 그리고 B2C, 그러니까 일반 관람객들, 대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게 나뉘어서 운영된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 방문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내가 정보를 얻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즐기러 가는 건지에 따라 집중할 부분이 다르니까요. 네. 아, 그리고 또 2025년 여행 트렌드로 언급된 것들 있잖아요. 뭐 웰니스 관광이라던가. 아, 네. 건강, 웰빙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건강 증진 목적의 여행. 아니면 또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하면서 여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맞는 정보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여행 니즈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처럼요. 이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부스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하긴 요즘은 그냥 쉬는 여행 말고도 목적이 다양하니까요. 지난 행사 때 보니까 해외여행권 추첨이나 유명 유튜버 체코제 씨 토크 콘서트. 아, 네. 그런 이벤트도 있었죠. 네.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브래드 이발소 공연.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정보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이번에도 단순히 뭐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즐길 거리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람회는 좀 축제 같은 분위기도 있어야 하니까요. 혹시 뭐 케이팝 공연이나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K관광 활성화랑 연결해서 기획할 수도 있고요. 입장료는 보니까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라고 하고요. 사전 예매하면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은요, 지속 가능성, 기술, 미식, 그리고 K컬처,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주목했던 그런 최신 여행 트렌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네. 장소는 코엑스, 날짜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정보들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다음 여행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